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며칠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지요. 주가가 오르면서 이 전고점을 거의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요 정도지만은 다른 지표들은 요거보다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곧 상방으로 뚫리지 않을까. 바로 뚫을지 한번 누르다 뚫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조만간에 뚫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요 밑에 있을 때부터 2600 정도까지는 뭐 90%, 99% 간다고 말씀드렸고, 좀 세게 가면은 2700, 800까지도 갈 수 있다. 뭐 더 위로도 갈 수는 있습니다. 올라갈수록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9월 위기설이 뭐 한두 달 전에 있었는데, 이게 9월 위기설로 될지 또 12월 위기설로 넘어갈지 뭐 그거는 잘 모릅니다. 일단 이 코스피가 이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고, 코스피 200은 전고점을 일단 종가 대비로는 뚫었습니다. 종가 제일 높은 게 여기와 여기가 제일 높죠. 요 라인인데 요 라인 이미 뚫렸지요. 종가 대비로는 자 60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종가 대비로는 60분봉은 안 뚫렸네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종가 대비로는 여기 뚫렸습니다. 여기가 제일 높고 여기가 거의 동일한데 요 라인보다 높게 끝이 났거든요. 종가 대비로는 끌렸고 뚫렸고, 고점 대비로는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이거는 월요일이라도 당장 뭐 뚫릴 수도 있고 안 뚫릴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 다음에 선물을 보게 되면은 선물은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자 종가가 안 뚫렸지요. 일봉은 안 뚫렸고 고가도 안 뚫렸고,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 가장 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물이고, 그 다음에 코스피 순으로 되어 있는데, 코스피가 강한 걸 보니까 코스피 200이 강하니까 뚫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고점 대비로는 뚫렸지요. 고점 대비로는 종가 대비로는 뚫렸고 고점 대비로는 안 뚫렸습니다. 종가 대비 고점은 여기인데 이 고점을 뚫어냈지요. 뭐 73,000원 좀 되는 것 같은데 종가 대비 뚫었습니다. 최고점 대비로는 한 200원 남았는데, 볼리지밴드 상단이 이 하단이 언더슈팅이 나왔으니까 뭐 최소 상단까지 간다고 보고, 오버슈팅이 나오면 더 좋고, 이 볼리지밴드 상단까지 가면 일단 뚫리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가면은 우리나라 주식이 좀 더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일별 매매에서 보게 되면 코스피가 며칠 연속으로 샀습니다. 4일 연속으로 샀네요. 그러니까 여기 짱대 양봉부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 연속으로 샀습니다. 근데 기관이 여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어떤 기관이 동참을 했냐? 연기금이 주로 동참을 했고, 금융투자도 상당 부분 동참을 했고, 투신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많이 팔았고 외국인은 많이 샀습니다. 사가 올렸고, 이 올리는 주체가 아직도 외국인인 거 보니까 뭐 얼만큼 많이 올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거는 삼성전자고, 업종 주봉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코스피 200인데 뭐 코스피 200이나 저거나 비슷하거든요. 자 여기서 200일 라인은 뚫었고 여기 120일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봉이니까 120주가 되겠죠. 120주 라인이 대략 357쯤 됩니다. 그러니까 357 정도까지는 최소 갈 가능성이 있다. 바로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로 갈 수도 있고 눌렀다 갈 수도 있고 다음 주 갈 수도 있고 그 다음 주 갈 수도 있고 언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갈 가능성이 높다. 코스피로 보면은 코스피 주봉을 보더라도 아직 볼륨매도 상단도 좀 남았지요. 코스피도 그 120주선을 말고는 모든 이평선을 다 뚫었습니다. 일봉을 보게 되면은 지금 거의
이 5일선이 11선 뚫고 21선 골든 크로스 가까이 왔지요.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정별로 된다. 그래서 윗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나 지금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경기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지금 풍선이 부풀어 가지고 터지기 직전이다. 뭐 얘기를 하는데 나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풍선이 언제 터질지는 잘 모릅니다. 8월달 터질지 9월달 터질지 12월달 터질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언젠가 터지겠지요. 터지겠는데 그게 언젠지를 잘 모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추세로 본다면은 뭐 하방 추세가 이런 추세를 전에 꺼놓은 게 있었죠. 주봉에서 껐고 뭐 월봉에서도 꺼놨는데 상단 추세는 이 정도니까 뭐 그 중단 추세가 요 어디 되겠죠. 그 중단 추세는 지금 뚫고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단 추세를 향해 가고 있다. 자,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자, 이 월봉의 중단 추세에 한번 부딪혔다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뭐 올라가는 도중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도중이다. 이 월봉도 좀 당겨 보면은 한 3천을 더 넘어갈 수도 있는데 글쎄요 3천까지 가려나. 뭐 3천까지 갔다가 뭐 깊은 조정이 들어오면은 요 밑에 하단까지 올 가능성은 뭐 거의 없겠지요. 요 밑에 하단까지 올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어차피 언더슈팅이 나오면은 오버슈팅이 나오고 또 언더슈팅이 또 나왔으니까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나올까?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보통 주가가 주식과 그 뉴스와 반대로 움직이죠. 주가가 뉴스와 반대로 움직이는데 그래도 그 뉴스가 하도 험악하니까 불안불안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드리는 말씀은 많은 금액을 들어가지 마시라는 게 만약에 하방론자 말대로 떨어졌을 때 정말 많이 떨어져 버리면은 계좌가 걸레가 돼 버리거든요. 현금 여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정말 사고 싶은 종목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따로 떼놓고 계시라는 게 뭐냐면은 절반 정도, 많이 싫어도 절반 이하입니다. 나는 이번에 올라올 때 웬만하면 거의 다 터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조정받고 내려갈 때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봅니다. 자, 종합으로 볼 때 이거는 코스피고 또 종합이 하나 더 있지요. 코스닥도 앞전 고점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만 올라왔지요. 일단 내가 가진 종목을 예로 든다면은 앞전에 올라왔을 때 거의 다 갈아치웠습니다. 그때 손실 난 게 있었는데도 뭐 손절한 것도 있고 나머지는 다 조금이라도 수익 내고 다 팔았습니다. 팔고 하나 못 판 게 A루트 하나 못 팔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 내려올 때 한 18% 정도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그리고 이만큼 올라왔으면은 적어도 10% 정도 이상 올라와야 되는데 10% 15%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종목을 잘 골랐으면은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만큼 올라오는데 결국 내 계좌는 한 2% 정도 플러스 됐나? 거의 뭐 플러스 된 게 없습니다. 뭐 2, 3% 안쪽으로 플러스가 돼서 1, 2%, 2, 3%뭐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 2% 정도 플러스 된 것 같네요. 2% 정도. 그러니까 내가 종목을 잘못 고른 거는 맞는데 내만 그랬을까? 아마 개인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뚫고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을 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마지막 파동으로서 막 슈팅이 나오고 상한가들이 나오고 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추정입니다.
그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추정입니다. 그래 된다면은 현금화 시키고 기다리시라. 현금화를 몇 프로나 시키면 좋냐? 암만만 해도 75% 이상 현금화 시키시라. 뭐 많이 시키면 90% 이상 시켜도 됩니다. 관심 종목들 한두 그 주식 정도만 들고 있고 뭐 종류야 뭐 수 가지가 돼야 되고 수십 가지 돼야 됩니다. 나머지는 현금화 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쭉 폭락할 때 시장이 떨어질 때 분할 매수를 하면 되겠다. 내가 들어가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들어간 주식들 분할 매수를 하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 기회가 올 연말에 올지 내년 초에 올지 뭐 8월 9월 달부터 당장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온다 하더라도 하락을 했다가 또 반등했다가 재차 하락을 하겠지요. 뭐 다이렉트로 바로 탁 떨어질 가능성은 그래 크지 않다고 보는데 또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사태가 벌어져서 그런 일이 벌어질지. 이때 다이렉트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떨어지리라고는 뭐 누구도 생각 못 했죠. 이렇게 떨어지리라고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뭐 누가 감히 예측하겠습니까? 여보 이 주봉이거든요. 음봉이 하나 둘 요거 치면 셋 넷 다섯 5주 동안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한 달 동안 이만큼 빠졌습니다. 거의 다이렉트로 빠진 거나 마찬가지죠. 한 달 동안 일봉으로 보면 그 와중에도 올랐다 내렸다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일봉으로 보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추세 터널 속에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내리지만 거의 다이렉트로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요 오를 때도 올랐다가 조정받고 올랐다가 조정받고 하면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조정을 좀 더 받고 가려나 했더니 뭐 바로 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봤던 최소는 일단 뚫었고 그 다음 라인이 여기서 조정받은 라인에 여기가 절반이죠. 절반 맞나? 절반에 여기가 0.38입니다. 최소 라인은 일단 뚫었습니다. 그 다음이 절반 라인이죠. 2700 여기서는 2700 한 25쯤 됩니다. 2720 정도까지 오느냐 오지 않느냐. 여기 그 121선 일봉 120주선 주봉입니다. 코스피상 주봉으로 볼 때 요 2700 뭐 10 얼마 되니까 대략 2700 잡고 2700 정도까지는 올 가능성이 뭐 그래도 좀 많아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들고 힘이 더 좋으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일단 외국인이 사흘 나흘 동안 연달아 뭐 1조 한 몇천억 샀습니다. 1조 한 3천억 정도 산 것 같은데 1조 3천억 정도를 사니까 이만큼이나 올라갔지요. 일봉으로 봐야지. 이만큼 올라갔지요. 이 올라가는 동안에 개인은 뭐 했냐? 개인은 계속 팔았지요. 코스피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연기금은 거래 팔아 샀더니 뭐 요 따라서 좀 샀습니다. 연기금이 사니까 요 쪼무레기들 있죠. 투신이나 보험이나 뭐 은행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따라 샀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 결과를 보니까 뭐 조금 팔았다고 돼 있는데 따라 산 느낌이 듭니다. 뭐 팔았으면 적게 팔았겠지요. 뭐 코스닥으로 보면은 뭐 그래도 좀 더 매수세가 요 쪼무레기 기관들이 강하지요. 코스피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오를 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뭐 조정을 좀 받고 여기서 배를 갖다가 좀 조정시키고 왜냐하면 지금 5일선이 21선을 뚫으려고 뭐 골든 크로스가 놓으려고 하는 찰나에 있고 또 요 11선이 21선을 뚫으려고 골든 크로스 찰나가 있으니까 요 근처에서 뭐 횡보를 하든 뭐 지수 조정을 하든 좀 버부적거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은 합니다. 그런 다음에 위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 여름 랠리가 벌써 시작된 건가? 이 정도 샀으면 여름 랠리 시작인가 싶기도 합니다. 여름 랠리가 뭐 한 달 간다 그러면은 한 8월 뭐 한 10일 전후 정도까지 가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올라오면은 내가 뭐 굳이 사고 싶은 사람은 뭐 현금 가진 거에 지금 현금 가진 거에 뭐 한 4분의 1 정도 사라 그랬습니다.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한 75% 정도는 떼놓고 4분의 1, 25% 정도를 가지고 뭐 신용까지 풀 매수하든 뭐 어떻게 하든 뭐 알아서 하는 거죠. 사가지고 뭐 뚫고 올라가서 자기 추세가 무너지면은 팔면 됩니다. 뭐 그러면은 좀 무탈합니다. 이게 만약에 많이 올라가지고 뭐 2,800, 2,900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완전 땡큐죠. 왜냐면은 물리 있던 종목들 수익 내고 거의 다 틀 수 있지 않습니까? 현금할 수 있거든요. 한 2,800, 900에서 만약에 수익 내 가지고 팔았는데 갑자기 뭐 3,000 넘어가고 뭐 요 고점 3,300 넘어가면서 그냥 날아가 버린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기서 다이렉트로 바로 3,300 들고 날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조정이 들어옵니다. 그 조정이 얼마나 큰 조정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큰 조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세계 시장 자체가. 그거는 이제 메이저 세력들의 마음이니까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일단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올라가는구나 하고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조금 털 거는 털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마음이 맞습니다. 올라가는 걸 알면서 나는 옵션으로 좀 들어갔다가 짧게 먹고 나오고 재차 또 들어가려고 했는데 결국 나한테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좀 더 올라갈 건 알겠는데 이제 들어가기가 좀 두려워진 거죠. 그리고 이래 올라갈 때 통상적으로 외가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게 묘하냐 하면은 나는 코스피 360짜리를 갖다가 대박 나는 종목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것만 오른 게 아니더라고요. 자, 여기 370인가? 여기 바닥이 0.01이죠. 367은 바닥이 0.02거든요. 그러면 0.01 대비 370짜리가 최고가가 20까지 와서 20배 난 거죠. 그럼 372는 367은 0.2에서까지 갔으니까 한 15배 났습니다. 그럼 365는 0.03에서 45, 48까지 갔으니까 16배 났지요. 그러면 362는 0.05에서 0.70 갔으니까 몇 배입니까 이거는? 이거는 16배가 난 거죠. 16배. 그러면 360은 0.07에서 1.0까지 1.05까지 갔으니 15배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70부터 대략 뭐 한 15배는 났다는 얘기죠. 요 지금 360까지. 357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357은 1.0에서 1.50까지 갔으니까 0.10에서 15배 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5배가 이래 동일하게 쭉 나는 경우가 참 드물거든요. 근데 그래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갔다가 한번 조정받아 눌리고 나면은 나는 360짜리가 한 0.03이나 0.01 또는 0.04 요 정도로 0.03 정도 뭐 떨어졌다가 이게 대박 날 줄 알았거든요. 100배가 나든 얼마 200배가 나든 뭐 월물 걸쳐서 나든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0.07이 100배가 나려면 이게 7.0이 돼야 되거든요. 7.0이 되려면은 결국은 뭐 어찌 돼야 되냐, 367까지 가야 코스피 200이 이 0.70 그러니까 100배 나는 거거든요. 그럼 0.70까지 가겠느냐? 뭐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까지 안 가도 되긴 됩니다. 만기일이 아니면은 만기일 전에 가면은 그 전까지 갈 수도 있죠. 그럼 뭐 367 정도 갈 수 있느냐 하는데 367이 그럼 얼마냐? 367이 대략 2784입니다. 2784. 그럼 2784 뭐 하다못해 만기를 좀 많이 앞두고 가게 되면은 뭐 한 360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뭐 이게 ATM이 되면은
3 정도 되죠. 3이나 4 정도. 지금 ATM이 0.4니까 4.5니까 3.0 정도는 되지요. 그러면은 한 362 정도만 가더라도 363 정도만 가면은 이 360짜리가 한 100배 납니다. 그럼 360짜리가 0.3 정도 가면은 대략 지수로서 2750쯤 되거든요. 2750이 과연 갈려나 이번 달에. 2750 여기입니다. 2750 요 정도 되죠. 이 정도 갈려나? 뭐 못 간다고 보기도 그렇고 뭐 반드시 갈 수 있다고 보기도 그렇고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뭐 이제 7월물이 끝났고 8월물이죠. 8월물에 갈런지 9월물에 갈런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머지않았다 갈 거고, 가고 나서 조정받을 때는 조정이 좀 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정이 좀 심하려면 위로 좀 올라가겠죠. 지금 서울 쪽에 뭐 아파트 가격이 바닥이니 어쩌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 보니까 또 그 아파트를 산 세력들이 30대랍니다. 주로 30대가 샀다고 하니까 30대들이 바닥이다 싶어가 사는데 뭐 이 지금 부동산도 연착륙 하는 거죠.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을 시키면은 금융권들이 타격을 좀 적게 받겠죠. 예를 들어서 5억 하던 게 10억 한다. 10억 하던 아파트가 뭐 7억으로 떨어졌다. 6억으로 떨어졌다. 이거 바닥이네 해가지고 덥석 물은 겁니다. 대출 받아가. 근데 6억짜리가 10억에서 6억 된 게 또 한 40% 더 빠지면은 한 3억 한 6천 5천 되지요. 한 3억 5천쯤 되면은 처음에 오르기 시작했을 때보다 뭐 몇 년 전보다 더 떨어졌지만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처음 지을 때보다 가격이 쌀 수도 있거든요. IMF 때 보면은 저 위성 도시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90년 말경에 아파트 값이 생각보다 많이 쌌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분양된 아파트도 있고 3천만 원, 4천만 원 분양된 아파트들도 있었거든요. 24평짜리 이런 것들. 근데 2천 뭐 몇백만 원에 분양됐는데 2천만 원 밑으로 떨어진 매매가가 전세가 말고 그런 아파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그러면 이번에도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지금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분양가 상당히 높죠. 예전에는 아파트를 사면은 수익 내고 팔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이 건설사들이 아파트도 감가상각을 적용하겠다. 사면 오르는 게 아니고 새 차를 사면은 시간이 지나면 내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새 거 샀다가 헝거되면서 점점 내려가는 그런 가격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소리를 갖다가 이미 뭐 한 십몇 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러분께 이제 결론적으로 슈팅이 나오면은 뭐 너무 많은 돈 따라가지 마시라. 진짜로 따라가고 싶으면은 현금화 시킨 걸 빼놔라. 그리고 마이너스 된 게 수익으로 돌아서면은 웬만하면은 익절을 해 나가기 시작하시라. 그리고 다시 사지 마시라. 가능하면은 최소 4분의 3 이상 파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파는데 더 올라가면 어떡하냐? 확실하게 이 3,300을 뚫고 위로 더 간다는 게 확실해지면 그때 다시 들어가면 되죠. 3,300기를 뚫고 더 가게 되면은 그때는 4,000, 5,000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도 수익 볼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수익 낸 거 말고 물리 있던 거 들고 수익 내면 되잖아요. 손해 볼 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결국 개인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냐에 따라서 전체
움직임이, 시장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 하고 느끼고 있는데, 한없이 올라가겠나? 글쎄요. 내가 본 게 최저 2600, 요 라인, 0.38이 라인. 최고 가면은 뭐 한 2800, 900? 쉽지 않을 건데, 힘들 건데, 그냥 막, 요 라인 정도 오면은, 50% 라인 정도 오면은 마음 편하게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시장에 조금만 참여하면서 하락할 때를 보는 게 어떠냐. 그리고 일별 매매를 보면서 외국인들이 사는지, 기관이 사는지 어쩌는지를 두고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시장을 보면은 처음에는 팔았거든요. 팔다가 이렇게 사기 시작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뭐 이렇게 많이 사버렸습니다. 6천억씩이나. 그래서 이 작정하고 시장을 올리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이만큼 조정이 된 반등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올라갈지 조정받고, 아니면은 다시 요것 뚫는 시도를 하는 조정이 들어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이 이 정도로 산 걸로 봐서는 후자보다는 전자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위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고 지금은 그래 보입니다. 좀 두고 봐야 되지만, 왜? 외국인들이 지금 사서 올렸으니까. 외국인들이 사서 올리는데, 그러면 선물은 팔았냐? 이게 또 중요하죠. 선물도 같이 샀거든요. 현물을 사고 선물을 샀다. 이거는 뭐 방향이 윗방향인데, 조금 찝찝한. 코스닥은 좀 파는 것 같더라고요. 코스닥은 파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별로 안 팔았네요. 대신에 이 잘하는 사모펀드가 좀 팔고 있는 거 보니까, 사모펀드는 요 기관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할 때 사다가 금요일장은 팔았습니다. 사모펀드가 계속 팔기 시작하면 이 사모펀드도 꽤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모펀드들이 팔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조만간에 꼭대기가 오겠다. 조만간이 뭐 며칠이 될지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만간에 하락이 있을 수 있겠다 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이 올렸으니까, 뭐 이제 기관이 같이 올렸으니까, 올렸다가 조정받으면은 개인들이 또 들어가겠죠. 그 들어갈 때 얼만큼 눌릴지는 또 끝에 가서 확인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뭐 그거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도, 그러니까 오늘 일요일이니까 내일이 이번 주죠. 이 일주일의 시작은 카렌다를 보면 1월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또 매매를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